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길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것 중에 긴장해갖고 나는 진땀 말고 모든 분비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콧물도 뭐 이렇게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어느 분 중에 눈물 잘 안 나오고 침 잘 안 나오는 쇼그렌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꽤 높습니다. 또 교감신경에 이렇게 압도된 공황장애 증상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의 균형이 10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그게 세워지면 겉으로 보기엔 대충 게으르게 한 것 같아도 암이 그냥 척척 잘 낫고요. 우와, 저 사람처럼 정말로 열심히 한 것 같은 사람이 막 돌아가셔요. 어떻게 힘들죠. 저렇게 열심히 한데도 돌아가시지?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맞는가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그 70점짜리 문제 말고 30점짜리 5점, 7점, 2점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막 긴장하면서 막 두려움에 막 초조해가지고 그런 불안에 기반한 부지런함은 이제 유명한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진짜 맞닥뜨려야 될 것은 좀 커 보이는데 하고 피하고 작은 거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전에 박완서 선생의 책 제목 왜 우리는 작은 일에 분노하는가 큰 일에는 비겁하게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될 건 내 생활 습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겁고 크고 좋은 약 없냐고. 제일 쉬운 거잖아. 먹으면 되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방법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일부이지만. 어쨌든 100점 만점에 70점이 갖춰지면 그 다음은 대강 큰 범주만 흐트러치니까 하면 잘 낫습니다. 그 70점짜리 토대를 갖추자는 거에 그게 핵심이라는 거에 주마니아님 처음 뵀을 때 이게 의기투합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암환우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치유하는 큰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의 삶을 인생의 한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의 드라마를 보듯이 인류 역사에 정말 의미 있는 분들의 인생 드라마는 평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 너무너무 이렇게 심해요.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드라마에 이렇게 하다가 원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옥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왔을까요?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드라마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 소울과 올드 소울이 있다. 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소울이 영혼이라는 뜻이죠. 이게 종교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옛날 얘기 저 사람은 그런 환상을 갖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들으셔도 좋아요. 이걸 어린 영혼이라고 하고요. 이걸 성숙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영혼의 인생 드라마는 엄청 이게 골이 깊고 산이 높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땐 모든 게 편안하고 20대 때 교우관계도 모든 게 편안하고 30대 때 결혼했는데 부부생활도 모든 게 좋고 40대 사업이 모든 게 편안하고 70대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런 위인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막 이거를 겪고 해요. 그러면서 깊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환우는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 받은 것부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거보다 인생사에서 제일 큰 고울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배수진을 쳤다고 의미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잘 모르지만 뭐 정말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 삶의 드라마에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하여 죽게 아니면 깊은 영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뒤에 도망 못 가게 배수진을 친 것이다. 그래도 또 빠져가지고 수영해갖고 저로 도망갈까 싶을까봐 타고 온 뗏목을 불태워버렸다. 그건 이제 3기 4기 된 사람들. 오로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냥 뒤에 모든 게 주어지면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도망갈 게 없게 만드는 그런 영적 성장 의지가 높은 분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환우를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어린 영혼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성숙한 영혼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살려서 죽기 아니면 성장하기인데 죽기 쪽이 아니라 성장하기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무의식에 들어가면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암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그런 건가? 당장 안 아프고 당장 뭐 소화되고 이러면 방심하기 쉬운데요. 암이라는 병이 정말 독특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화야산 고동산 꼭대기 가서 야호. 보통 사람도 힘든데 그렇게 해낸다니까요. 근데 2주 만에 바바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게 암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로 뭐 반신불수 뭐 이런 경우보다 우리가 더 심하게 보잖아요. 딱 수련하기 좋은 병이에요. 몸 건강에도 치매하고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대부분 암 환자들이 바꿔달라고 하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뇌출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년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안 바꿔요. 걷고 먹고 정신 멀쩡하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 한 2주 만에 확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수도하기 좋은 병 아닌가요? 이 무의식의 메시지가. 난 수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내 의식이고 배수진을 친 거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봐서 그래요. 예전에 여기 주마니아 님도 자연치유 뭐로만 해도 되는데 그 수술이나 항암 한두 번은 해야 된다.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걸 한번 경험해야 이게 심각한 거구나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심각한 줄을 몰라요. 통증 없고 이러면.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뭐 검사 갔다가 괜찮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지내다가 안 좋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하고 그분한테 좋은 약 빨리 개발해 주세요 하고 그거 개발하기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런 좀 구차한 인생을 살기가 쉬워요. 내 안에 100명의 명의 우주 최강의 의사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존엄성을 무시하고 종종거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개발해 주기만 어디서 개발했대 이러는 거가 난 너무 못마땅하고요. 너무 미치겠어요. 각자 안에 위대한 의사가 있는데 그걸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럴까봐 제가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다. 혹시 들으면서 기분 나쁜 분도 좀 양해해 주세요. 네, 좋은 의도라는 거를. 수면 습관 중에 참 어려운 습관입니다. 저는 이제 5가지. 호흡 습관,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대인관계 습관, 이 5가지 습관이 이제 생명을 이루는 핵심, 가장 깊은 거래요. 습관은 무조건 깊은 거예요. 습관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잖아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건 원어가 아니고 원어는 뭐라고 됐냐면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 옛날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병을 낫고자 한다? 그건 아인슈타인이 말해줬어요. 그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왜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냐고요. 암은 절대 의사가 나아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낫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장애물들을 좀 급한 불을 피하고 내 스스로 낫게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좀 마련해 주는 정도가 최선이에요. 길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습관을 어떻게 남이 바꿔줄 수 있겠어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어도 대신 습관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습관을 바꾸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면 습관하고 호흡 습관하고 대인관계 습관이 제일 어렵고요. 습관 중에 쉬운 게 음식 습관하고 운동 습관입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우선 여기부터 시작을 좀 해서 뭔가 좀 좋아지는 걸 느끼고 나면 그렇게 병이 심하지 않아 암환자도 여기서 우선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어지는 건 요 세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은 특히 부교감 신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반드시 잘 거야. 이렇게 하면 자집니까? 오히려 안 자지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게 이완 훈련하고 비슷해. 이완해야겠다. 이완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이완해 보겠습니다. 이완이 아니라 긴장이 지금 들어있지 않나요? 말은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완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오히려 이완하고 가까워. 그렇군요. 이완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가 꼭 잊지 않고 명심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의지력으로 잘 안 되니까 어려워요, 수면은. 어찌해야 되냐면, 그냥 아까 교감신경 균형, 부교감신경 균형, 그거를 맞추는 삶을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탁 바뀌어져야 수면이 되는 거예요. 수면은 의지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내려놓을수록 잘 돼요. 이렇게 긴장하는 걸 잘하냐 하면 우리는 그걸 더 잘하죠. 이완을 잘 못하고. 요점은 그래서 어렵다. 근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 낮에 햇빛 받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진짜 중요한 건 아까 그거예요. 이완하고 긴장하는 균형이 맞춰지는 것.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 패턴이 돼버려야 돼요. 자동적인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자동적인 시스템, 무의식적 패턴을 말이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습관이에요. 습관이전 무의식적 패턴이고요. 자동적 시스템이에요. 습관을 한 100일 이상, 1년 이상 하다 보면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에너지 하나도 안 써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습관 만들기 위해서 1년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요? 100배 남는 장사라니까.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암 진단 받으신 거 좀 아이러니하게 말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암이라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내 평생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암 완치한 어떤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했죠. 암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암이라는 이 좋은 기회를. 암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깊고 넓은 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막 비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이 정도로 마칠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